아닙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는 투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련된 행동 경제학,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피어슨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컨텐츠로 꾸며지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제목은요.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 여러분, 투자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중에서 그 투자의 성과를 많이 흔들어 주는 것은 과연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손해와 이익에 대한 변동이 클까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익에 대한 변화가 클까요? 간단한 예를 하나 혹시 보자면 누가 어떤 주식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자, 이거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좋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동경제학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음에서 어떤 이걸 뭐 투자를 시작한다 아니면 투자를 끝낸다 뭐 산다 또는 판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결정이 있어야만 돈을 벌 텐데 올바르지 못한 결정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우리의 심리 또는 지식 상태에 대해서 꾸준히 짚어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오랜 투자 역사 기간,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 투자를 하는 기간 동안 돈을 많이 잃고 힘들게 아프게 그런 손실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철학 같은 게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철학이 생기기 전에 시장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투자의 성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뭐 달콤한 시간은 또 내 인생에 영영 멀어지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행동경제학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돈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적립식에 유리한 피어슨 포트폴리오와 좋은 어, 컨텐츠 궁합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영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컨텐츠 돌아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투자 성과를 흔들어주고 뭐 만들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네 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다음의 명제를 밝히려면 어떠어떠한 카드를 뒤집어야 될까요? 그래서 명제,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 자,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 자, 모음이 이 중에 뭐 있습니까? A 있죠, A. 자, 그러면 요거의 뒷면이 짝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를 뒤집으시겠습니까? 네. 우선 요걸 뒤집으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뒤집으면 될까요? B? 아니면은 3? 2? 네. 제가 미리 색을 좀 칠했기 때문에 힌트가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2번 카드를 뒤집으실 거예요. 왜요? 이 뒷면에 A, E, I, O, U의 모음, 다섯 가지 모음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그러죠. A와 E 또는 A만 뒤집으면 알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요것만 뒤집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A 뒤에 1번이나 3번이나 5번이나 이렇게 홀수가 있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로 바로 밝혀질 거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A와 E를 뒤집어 보겠죠. A 뒷면에 짝수가 있거나 E의 뒷면에 모음이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하나 더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그동안 앵커링 관련돼서 지금 공부를 해왔죠. 5장은 앵커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의 경향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면 고치기 쉬워요. 거울을 보면 얼굴에 티끌 묻은 걸 닦아내기 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알아내면 그것을 개선하고 고치기가 쉬워집니다. 뭐 물론 고치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습관이 되다 보면 고치기 어려운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전 시간 우리가 배웠던 것들 좀 되돌려서 살펴보자면 뭐 제시된 가격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설정된 것을 안다고 해도 적정가와 흥정 범위를 찾아내기 어렵다. 이거 언제 배웠었죠? 부동산 바로 전주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로 왜 그 집 가격을 미리 올리거나 낮춘 기준 가격을 슬그머니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그 기준가가 슬그머니 들어온 것을 알던 모르던 간에 영향을 받더라.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알아도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음. 그 비슷한 예로 우리 왜 증권에서 증권 방송에서 뭐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뭐 이 주식은 이 정도 가격이다라는 것 또는 나는 얼마의 코인을 샀어 또는 쟤는 얼마의 주식을 샀어 뭐 보통 사람들이 얼마의 거래를 이루고 있어 이런 것들이 미리 성립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즉 앵커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어떤 다음 얘기를 써나가기 때문에 알아도 고치기 어려운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타가 났는데 확증이죠. 확증 편향을 극복하는 것 또한 어려워요. 아, 비트코인 반드시 올라갈 거야. 또는 삼성전자 주식 반드시 올라갈 거야. 또는 뭐 요번에 경제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 반드시 두 배는 올라갈 거야 라든가 몇 가지 그 스스로가 확증하는 그쪽으로 생각이 막 몰려가지고 반드시 이건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확증을 가진 경우에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신념이나 그런 선호도 이런 거를 무시하는 답을 스스로 열심히 찾아내어야만 이 확증 편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위에 이 카드들에 대해서 무엇을 뒤집으면 될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이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에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내가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전개하는 어떤 그 대응 방법은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와 E 또는 A만 뒤집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3의 카드 뒷면이 모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뜻이 돼요? 모음 카드의 뒷면이 짝수다가 아니라 모음 카드의 뒷면이 홀수다라는 명제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명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 찾기에 얼마나 집중하세요? 즉, 당초 나왔던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라는 것이 틀렸다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A와 E였는데 자, 보통 사람들은 그러겠죠. 너는 2번 카드를 왜 뒤집었니? 라고 물어본다면 2번 카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번 카드 뒷면에 자음일 수 있으니까 일명제, 즉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가 틀릴 수 있죠. 즉 뭐 모음이 아닌 자음 카드의 뒷면에 짝수다라고 명제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겠지만 이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자음 뒷면이 짝수다.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즉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의 증명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증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가 옳다와 그르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명제에 대해서 올바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번 카드의 뒷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카드 뒷면이 짝수다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모음카드 뒷면이 홀수다라는 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인데 이건 신경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정답으로 먼저 가보자면 위 명제의 참과 거짓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카드는 A. 자, A를 뒤집었을 때 이게 모음 뒤에 짝수냐 홀수냐와 함께 3번 이 3이라는 숫자 뒤에도 모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모음 카드의 뒷면은 짝수다라는 명제의 참 거짓을 확정시킬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하는 정보보다 긍정하는 사실 성급히 찾으려고 해요. 즉, 내가 옳다라는 항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많은 행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자꾸 다리 떨어. 뭐 아니 이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저 수업 시간에 우리 왜 졸아요. 그럼 선생님, 야, 너 졸았지? 그럼 아닌데요. 안 졸았는데요. 이게 부정을 해요. 즉 나아가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즉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쪽으로 성급히 어떤 정보나 어떤 그 항변을 하는 데에 우리 머리가 거의 동원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졸았지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맞아요. 졸은 것 같아요. 제가 졸았네요.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자기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거의 뭐 90% 이상의 반응이 쏠리게 되지,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정말 그 지적대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작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인 거죠. 즉, 반증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예를 들어 투자에 대해서 반증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선호 성향과 거기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가 주입해 준 생각, 이 앵커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이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로 내게 들어온 좋은 투자의 조언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무슨 주식 되게 좋다라고 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안 좋을 수 있는 이유도 같이, 그리고 좋을 수 있는 이유도 같이 찾아내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내 확신, 내 생각, 내 추측이 맞다의 전제로 계속 생각을 더 씌워가면서 투자의 역효과를 내게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에 대한 행동경제 앵커링 5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정리가 됐고요. 다음 주는 5장 전체에 대한 정리 내용이 컨텐츠로 준비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파란색 그래프가 피어슨 포트폴리오, 빨간색이 S&P 500 인덱스입니다. S&P 500이 크게 떨어질 때 피어슨은 그 절반도 안 떨어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치상으로는 S&P 500이 100이라는 수치가 떨어졌을 때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40 정도의 하락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다른 경우에는 되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S&P 500이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때가 있지만, 이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하락을 방어하고 비슷한 상태의 상승을 가져감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심장이 좀 쫄깃해지지 않는 그런 투자를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65일이라고 하는 만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355일이니까 열흘 뒤면은 만 1년 운영 상태가 되겠네요. 자, 결산일자 11월 5일 날짜로 해서 금액가 중 수익률로 17.56%, 연환상 17.16%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난주 대비 2.66%나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그 내용은 예고된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연준은 우리에게 신뢰를 준다라고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뭐 채권 쪽으로는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데다가 연준은 우리에게 계속 신뢰를 준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 뭐 아울러 S&P 500의 forward DPS라고 해서 앞으로 주당 순이익률은 계속 상승한다라는 것이 또 여러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17개월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이고요.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지금 멈칫했습니다만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금방 회복할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지난주 마감일 대비 미국 3대 지수 변동률로 보면 다우가 1.42%, S&P 500이 2%, 나스닥이 3.05%나 상승을 했었던, 그래서 거의 뭐 매주 사상 최고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참 뭐 같은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미국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남들의 성장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간접 투자, 펀드, ETF 이런 것들의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오늘의 컨텐츠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한 주간도 마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임을 믿을 수 있는, 자신을 믿어주시는 좋은 행복한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